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디 담화 12월 10일 인사드립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마침내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본인이 창당을 하겠다고 했죠. 신당 창당. 그런데 신당 창당이 아마 물 건너 가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 잔류를 하면서 뭔가를 또 모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게 지금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전후 사정을 좀 살펴드리고,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정치권에 새로운 지형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여권의 구심축이 될 수 있고, 야권에서는 이재명이 끝까지 버틸지, 아니면 그 전에 구속이 될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낙연의 신당을 실제로 만들어서 정세균과 같이 또 김부겸 전 총리들 이렇게 다 모일지. 그래서 어쨌든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인물군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이준석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이 본인의 거짓말을 하나 실토를 하면서 속셈도 드러냈습니다. 뭐냐면은 이준석이 이제 소멸 단계로 간다. 드디어 국민의힘을 떠난다.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떠난다는 의미는 있는데, 본인이 신당을 만들겠다. 신당 창당, 이준석 신당은 결국 뻥카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12월 27일,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27일 날 창당을 하겠다고 했죠. 창당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몇 퍼센트 진행, 그리고 SNS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있다. 출마할 사람도 모으고 있다 하면서 20% 진행, 30% 진행 이러면서 27일 되면은 100% 진행이 돼서 신당이 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일단은,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당을 만들기 위한 보름 남았는데, 신당을 만들려면 그냥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돈과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돈은 아주 저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이 온라인 통해서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신당 창당의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5개 이상 시도당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서울시당, 부산시당, 강주시당이라든지 전남도당, 경북도당 이렇게 5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각 5개 이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당을 만들려면은. 그리고 시도당에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5개 시도당이니까 500명 이상의 발기인이죠. 당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 그 다음에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또 200인 이상의 창당 발기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인데 지금 전혀 보름 남겨놓는데 어떤 움직임도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여기저기 인터뷰를 막 하는데, 이준석이 디지털 타임즈 인터뷰에서 오늘 일요일인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27일에 이 창당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준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일에는 탈당 선언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 전에 탈당을 다 전제를 하겠죠. 국민의힘 탈당을 하고 신당을 띄우는 게 27일이라고 주장을 해갖고 그렇게 계속 거짓말처럼 해왔는데, 몇 퍼센트 된다. 그때는 100%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27일에 탈당 선언이다. 그러니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창당은 언제 하느냐? 창당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냐? 27일로 넘어가면 내년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창당은 준비되는 대로 하겠다. 준비되는 대로 하겠다. 이건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죠. 국민들에게 계속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또 SNS를 통해서 27일 날 창당이 100%가 되고, 또 27일에 대해서 의미를 막 부여를 했습니다.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표 시절에,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12년 전에 비대위 시절에 박근혜 퀴즈 해서 비대위원으로 들어갔죠. 그 들어간 날이 12월 27일이다. 그래서 내가 12월 27일에 새로운 정당을 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12월 27일이 이른바 쌍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표결이 되는 날이니까, 그날
27일이니까 그날 맞춰서 신당을 띄우겠다.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를 해왔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올 사람도 없고 하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그날은 내가 탈당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과연 탈당을 할지도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27일은 창당 D-Day 이렇게 해놓고 준비조차 되지 않으니까 지금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27일 그날이 되면 창당 100%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동참을 할 것이다. 영남신당이 아니고 전국신당이 될 것이다. 총선 출마 희망자를 온라인에서 모집하는데 벌써 1100명 넘게 들어왔다. 뭐 확인도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그러면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는 1100명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당장 출마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신당 창당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날 탈당하겠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준석 본인이 이렇게 뭐 10분의 1, 20분의 1, 그러면 한 100명, 뭐 50명, 100명 정도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자기와 같이 하기로 했고, 당장 출마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인물들이 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누구도 이준석 신당에 가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이준석의 좀 우호적인 하태경, 김웅, 이런 사람도 국힘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어디 뭐 종로 출마한다고 하고, 좀 하태경은 또 그러고 있죠. 심지어,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은 아예 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입도 한번 안 뗍니다.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본인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때 지도부 선거에서 내세우면서 뭐 천하용인,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 있죠. 천하람, 허나, 김용태, 이계인, 이 사람들도 당을 떠나기는, 국민의힘을 떠나기는커녕 지금 어디 출마할까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아무런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당 만들겠다고 한 게 이제 보름 남았는데, 그렇게 되니 이제 민주당 이낙연에게 또 이준석이 러브콜을 보내기를 시작을 했죠. 처음에 이낙연의 신당을 만들다고 하니까 이준석이 이낙연은 뭐 보수 쪽에서 볼 때도 뭐 신선하고 어쩌고 하면서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낙연이 아예 관심도 없는 듯이 그것까지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했죠. 그런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어제는 이준석에게는 뭐 장점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또 혹한 이준석이 이낙연과 만나서 무슨 뭐 또 연대를 못 시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본인은 27일에 탈당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보름 후에 이 탈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니 그 내부에서 총질을 하던, 내부 총질이 없어지겠죠. 밖에 나가서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막 조롱을 하고, 그때 인요한 혁신위원장까지 막 조롱을 했죠. 그런 상황을 벌이더라도 그것은 이제 내부 총질은 아니죠. 본인이 어쨌든 야권으로 나가는 겁니다. 야권으로 나가서 이낙연하고 같이 하든 민주당하고 같이 하든 그거는 상관할 바가 아닌데, 그런데 꿍꿍이가 또 있지 않을까? 실제로 탈당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무슨 정치 예언가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오래전에 김기현 지도부는 2주 내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근데 김기현 지도부 그 말한 지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쌩쌩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막 거짓말하고 둘러대기 때문에 27일 되면은 또 탈당을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서 또 뭔가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 이런 말까지 언론에 대고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준석이 본인이 이제 신당 창당을 할 여력도 없고 힘도 안 되고 실제로 뭐 만들지도 못하니까 국민의힘에 남아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 후순위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본인이 3번 떨어졌던 노원병원 선거구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졌고, 있다고 해도 민주당 김성환에게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절반도 따라가기 벅차죠. 그래서 거기를 어차피 출마 못하는 거고 다른 데 가지도 못할 거고 하니까 국민의힘 남아있으면서 비례대표 후순위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어림없는 지금 분위기로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죠.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에서 이런저런 제안이 나에게 많이 온다. 제안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별 의미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뭐 공동선대위원장 이 자리가 오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니 그래도 그 제안을 한 사람이 그럼 누구고 어떤 제안인지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면은 원래 거절한 제안은 밝히지 않는 것이 예의다. 본인이 정치권에서 예의를 지킨 적이 없죠. 그런데 이 누군가에게 뭐 김기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때 따라다니는 이기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지도부에서 당 지도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제안이 오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또 뻥카를 날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에게 이런저런 무엇을 해달라 하고 제안을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준석 혼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자기 몸값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로 이준석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책임 추궁을 해야죠.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제안을 했는지, 혹시 그것이 이 당 지도부라고 이기인을 이야기했으니까는 당 지도부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지금 띄우려고 하고 있죠. 뭐 일부 언론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김건희 특검법 표결 이후로 늦추려고 한다. 왜 그러냐면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빨리 떠서 빨리 활동을 하면은 공천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특검법 표결할 때 찬성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좌파 성향의 언론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준석이 뭐 참견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조기에 띄워지고 뭐 선대위 나오고 뭐 한동훈 원희룡 투톱 나오고 하는 이 사이에 이준석이 들어갈 자리는 없죠. 지금 이준석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헝클어지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렇게 자기에게 뭐 여러 가지 제안이 온다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 몸값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통하지를 않고 있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은 이제 소멸이 되고 총선이 지나면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권을 포진을 하면서 이준석의 소멸이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그때 되면 안 떠날 수가 없다. 만약에 국민의힘에 본인이 남아있더라도 아무 자리도 안 주고 하면은 그냥 평당원으로 남아있든지 그것이야 뭐 별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신당을 못 만드는 이유, 제가 이준석 신당을 못 만드는 이유, 제가 핵심적인 이유만 네 가지를 말씀드리죠. 빨리 핵심을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돈과 조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을 만들려면 지지율이 있어야 되죠.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죠. 자, 이준석 신당 뭐 지지율 조사하면 한 15% 뭐 지지할 수 있다죠. 지지한다가 아니고 한 그 정도 나오는 조사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떨어집니다. 워낙 이준석 신당이 정말 만들어질지 신뢰성이 없고 하니까 그것도 떨어지는데 그나마 지지를 한다고 하는 10몇 %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역선택을 해서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져야지 이 여권 안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선택으로 이준석 신당 지지하겠다고 하는 게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는 돈과 조직이 없다. 두 번째는 신당 지지율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건데 사실 이준석이 이 신당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뭐 전국 그 253개 선거구에 전부 다 후보를 출마시키는 그런 신당이 아닙니다. 그건 본인도 만들 엄두도 못 내죠. 지금 노리는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2020년 때 뭐 최강우, 뭐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왔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여성이 비례대표 1번 해야 되니까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현주, 2번을 자기 이준석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3% 하면 1명, 5% 정도 하면은 자기까지 2번 정도까지 3번까지도 들어갈 수 있죠.
본회에 진입할 수 있으니까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이 필요에 따라서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이 선거제를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 이전으로 2016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도상 시뮬레이션 조사를 해보니까는 2020년 형태로 그대로 치르면은 민주당이 불리하다. 그래서 병립형 그전 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목적은 또 하나 있죠. 이재명 본인이 다음 총선에서도 무조건 금배지를 달아서 방탄을 해야 되니까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이 오고 한다고 하니 본인도 비례대표로 앞순위로 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선거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선거법을 바꿔버리면은 이준석의 비례대표 신당도 못 만들고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전부 다 그 현실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당을 만들 수가 없다. 선거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준석이 지금 정치권의 응석바지처럼 되어 있는데, 과거 이준석의 행태들이 정치권에서 본인이 12년 있었다고 했는데, 12년 동안 있으면서 했던 행태들이 지금 정가에 파다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준석이 그동안 여의도 정치판에 어떤 정치 낭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탄핵 때 일종의 배신을 했죠. 그리고 바른미래당 시절 유승민 김무성 따라 나가서 바른미래당 시절에는 정치권의 대원로 손학규 퇴진론을 주창을 하면서 정말 진절머리치게 하는 그런 또 언행이 있었습니다. 2020년 총선 앞두고는 그때 한기안 대표 미래통합당 보수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또 한기안 대표를 아주 거칠게 공격을 한 그런 일들도 있고, 2021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분탕기를 친 것 2번이나 가출을 한 이런 일들,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무슨 양두구육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나중에는 서울에 환자가 있다, 인류안을 만나서 그런 말들, 또 안철수와의 원한관계 이런 것들도 지금 해자가 되고, 그때 본인의 잘못으로 징계를 내렸는데 그걸 또 가처분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권에 해자가 되면서 신당을 하려면 어떤 세력과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겨우 있다는 것이 최근에 금태섭하고 정의당 류호정 두 사람이 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신당을 만들겠다 선언을 하고 나서 이준석과도 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아주 존재감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을 전후해서 이준석의 정치권 퇴출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고, 27일 신당 뜬다 했는데 27일 탈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당을 만들기 어렵다, 거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본인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파생시킨 무고죄 혐의가 있죠. 거기에 대한 검찰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준석은 총선을 전후해서 소멸이 된다. 오늘 본인이 사실상 탈당 선언을 한 것은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좀 붙잡아 달라. 지금 당장 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업소를 하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여권에 어떻게 보면 용산에 업소를 하는 그런 선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